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예섬에서 국어 강의하고 있는 강사 최민식입니다. 자, 오늘은 신서고 국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신서고를 배치받아서 이제 신서고에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서고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잡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비상한 교과서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은 이제 시험에 나왔던 출제 범위들을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보시면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나 화작,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시험 문제의 양이나 그리고 난이도로 따지자면은 이 문학과 문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신서고는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더라도 이제 학교 프린트로 미리 예고가 되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1학기의 기출 경향입니다. 자, 문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2022학년도의 중간과 2023학년도 중간은 똑같이 24문항이 출제되었고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2학년도 기말고사는 24문항으로 객관식 21문항, 그리고 서술형 4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2023학년도에는 25문항이고 객관식 23문항, 서술형 2문항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역을 좀 살펴볼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수를 보시면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엄청 많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여기 2023학년도를 보셔도 운문문학이 14문항, 그리고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이 합쳐진 문항이 6문항이 나와서 24문항 중에서 20문항이 문학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2학기 때 문법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10문항 이상, 그리고 7문항 정도 문법 문제도 가장 많이 어렵고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출제 사례를 통해서 주요 기출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출제 유형. 첫 번째가 문학 개념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 반복과 의인법, 은유법, 서리법, 행동묘사와 같은 문학 개념어, 그리고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한다, 감정을 절제한다, 이런 것과 같은 문학 개념어에 대한 문제들이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중에 언급된 개념들을 우리가 암기가 필요하고요. 학교 때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선지로 제시되는 것들은 우리가 제 수업에서 문학 개념들의 개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작품에 적용하는 연습까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서고 문학 문제 특징 중에 하나는 지문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부터 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작품들이 묶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칫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가지문으로는 선지를 우선적으로 거를 건 거른다 이런 식으로 전략까지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출제 유형은 다답형 문제입니다. 문제 발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또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와 같은 다답형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이러한 문항들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선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니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나온다면 앞부분인 시각적 이미지를 우리가 작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하나하나 한 선지라도 앞과 뒤를 이런 식으로 끊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꼼꼼한 개념 정리와 그리고 내용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내신형 그리고 수능형 문법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문법 문항은 내신형과 수능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내신형 문항은 학교에서 수업하거나 프린트로 나눠졌던 것들을 암기해서 푸는 문제고요. 그리고 수능형 문제는 보기를 보고 선지들을 판단하고 적용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는데 이런 내신형 암기 문제와 수능형 문제가 신서고에서는 고루 출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문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물론 개념어에 대한 정의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문제도 제가 충분히 제공을 해서 그리고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 문법 문항도 철저하게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출제 경향을 띠고 있는 신성호 시험을 위한 우리의 만점 전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면 컨텐츠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내신 비책입니다. 이 교재는 교과서 분석서입니다.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서브를 하나하나 달아서 교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 기출을 교재에 같이 담아서 학생들이 개념 그리고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재가 내신 비책 교재입니다. 그리고 내신 혁명 교재는 우리가 내신 비책에서 배웠던 내용들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숙제, 과제 교재가 내신 혁명이라는 교재로 나가게 되고요. 내신 파이널과 그리고 내신 족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주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내신 파이널 수업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우리가 꼭 풀어봐야 할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내신 파이널과 내신 족보라는 이름으로 교재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자, 저러한 교재들 뿐만 아니라 제가 수업시간, 그전 수업시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복습 테스트 매주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모의고사 학생들이 실전 감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시험 전주에는 제가 내신 모의고사를 하나하나 제작해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사진들은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를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내용들도 좀 추려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은 형광펜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제가 좀 과정을 적어 봤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이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선별하고요. 그리고 중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필기하며 공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가 자료를 통해서 반복 및 심화가 이뤄지게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개별 피드백 그리고 학습 플랜을 제가 제시를 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피드백으로 학생 개별 약점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처럼 제가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수업 시간 안내인데요. 저는 목동 예섬에서 3월 10일에 수업이 개강되고요. 수업은 일요일 6시 반부터 그리고 9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신서고 시험 대비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저는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꼼꼼하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